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님과 세종시의 현안인 상가공실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경청을 하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경청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만난 것 같아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시의 상가 공실과 관련해서 대책간담회를 열려서 뜨겁게 환영을 받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들과 또 여러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마음과 또 꼭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경청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신도시들을 제가 다녀보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과 달리 초기 입주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공급 계획이라든가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언밸런스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책이라든가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과, 시간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힘듦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또는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요식 행사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실용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 세종시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이 공유를 해왔었고 나는 또 이제 중장기적 과제 또 단기적 과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산업은행 제가 전문의 간사라서 산업은행 지점 세종 지점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까지. 서민금융진흥원 또 이제 그거는 지점이 아니고 센터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정부의 소속 산하 기관이라서 잘 합의돼가지고 올해 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이 와야 되겠죠. 어떤 점차 말씀 듣고 그동안에 좀 해왔던 일들, 또 앞으로 할 일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님이 거주하시는 인천에도 제가 구도시에 빈상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다만 세종시는 그 원인과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게 그 중장기, 단기, 장기 이렇게 해소 방안이 따로따로 나올 수 있고 또 지자체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좀 그거를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세종시가 지금 행안부가 내려온 거라서 더 이상 오지를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원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도 여기 있고 처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예전에 보면은 지방정부 감사하는데 대전역에 코레일 사무실을 빌려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잠원도 유성에서 자요. 아주 그 불합리하고 출장비 받아가지고 낭비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감사원이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지금 감사원의 기능을 볼 때 국회로 이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감사원이 너무 청와대에 별풍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완장 차고 있는 듯한 계급장 차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여가부 이전을 좀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행복청에서 이제 24년 8월까지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전수조사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더라도 이 한국부동산원의 분석 결과는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제가 세종 부분을 빨갛게 마크를 해놨는데요. 신도시 상가 평균 공실률이 그 통계치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30.2%로 굉장히 4상가 중에 하나는 비어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장님도 잠시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시 건설 초기에는 어디든지 좀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이주자들이 상가가 없어서 점유해서 불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가 공급을 굉장히 서두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상업용지를 조기 공급하고 아파트 상가도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가 거기다가 상가 용지의 고밀 개발이 문제인데요. 그 개발 면적은 3%로 다른 신도시와 비슷하지만 비율은 이 상가 면적이 굉장히 초과잉 공급된 상황으로 과거 1, 2층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굉장히 높은 빌딩 집합 상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상가 공급이 과잉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 BRT를 중심으로 양쪽 8층 높이의 시티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상가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세종시의 특징을 잘 알아야 상가 이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행태의 변화는 이제 모든 분들이 언택트, 온라인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 세종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 그 규제 완화 정책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면적 규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거 용지에도 상가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로 다정동 의원님 계신데 다정동 7단지의 1,500세대의 상가가 무려 88개입니다. 굉장히 상가 밀집도가 높은 곳인데요. 그 5번은 제가 일부러 그대로 지금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의 잘못이다. 좀 분노하실 텐데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행복청도 우리 세종시도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울 것인가? 비대면 소비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인데 그죠? 그리고 이 상가 공실과 동전의 양면처럼 자영업자분들의 폐업 또한 같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데요. 폐업이 늘면서 공실 또한 전비례로 늘어가겠죠. 이런 예측 속에서 추가 상가 공급의 비율을 좀 줄이는 것 또한 우리가 고려해 볼 사안이고요. 4번과 5번은 아마 오늘 발언하실 분들이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공실상가로 지금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실이 심각한 상태의 중대형 상가에 LH 또한 책임이 없지 않다. LH 또한 어떤 시기든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5번이고요. 그리고 6번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출발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국회의사당과 또 대통령 집무실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감사원 그리고 미이전한 정부 부처인 여가부 또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협회, 단체들이 빨리 세종에 혀를 잡고 세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상가 공실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강로는 너무나 지금 원인 같은 것들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저희 단체가 활동하는 게 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저는 뭐 소유주의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위험분들도 거의 다 파산 단계에 직전이고요. 소유주 분들이 어디서 갑자기 뭐 부유한 계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아파트 한 채 그것도 대출 받아서 이제 상가를 요자금형으로 투자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점은 뭐 2019년도에 현 이해창 부모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왠지 그게 이제 자꾸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까지 노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단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락시설 용지 택지를 좀 공급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LH에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종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위락시설이 세종시 깨끗한 도시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돼야 소비 유출이 좀 덜 될 것 같다는 저희 측의 의견을 드리고요. 이 CL에서 C5 블럭은 지금 위치하고 계신 이 현 위치에서 주위로 둘러싸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일단 나가시면서 보시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공급된 대규모 공동화된 상가에 좀 직접적으로 기관을 개입해서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LH 세종시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공부 차원에서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예요. 매입 임대하거나 공공기관도 신축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상가에 좀 들어와 달라. 한 개층만 들어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민정 복원이라고 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비율을 조금 확대해 주시거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진을 해주시면 상권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상가를 안 짓는 방향으로만 가는데 안 짓는 것대로 되지만 또 개발되는 곳은 계속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의 문제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이제 세종시와 현구청, LH 이런 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발전적인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전국 공시 문제에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관련해서 이따가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집무실과 의사당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 출범되는 정부나 이제 다수당의 공약으로서 좀 확실한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된 상가들을 채우는 게 목표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상가 공급을 제한한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17년도부터 계속 상가 공급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이 나온다를 좀 다른 방법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근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실버타운, 요양병, 세종시는 안 된다. 웨딩홀 짓고 싶어. 저희 그거 2년 진행이 다 어려웠고 또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이라는 것도 위락시설이 안 돼. 애들이 다 대전이나 멀리 가서 아이들 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뭐 기관, 조합 이런 데서 이제 사옥을 짓고 싶어요. 사옥은 사실 분양된 상가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건 애초부터 공급부터가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4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올 수 없는 이건 저는 저 한국청, 국토부, LH, 세종시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물론 현재 강주현 의원
소통을 많이 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우리 실용주의 공급을 빵합니다. 진짜.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거기에 뭐 용적률, 건폐율, 뭐 용도 변동 다 들어가겠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10년 전, 5년 단위로 하잖아요. 10년 전 사실 세종시 모습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것들을 법적인 건 계획을 하는데 수립하는데 다 절차는 있겠죠. 근데 안 된다가 너무 많고 공무원들이 의지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상가 공급을 해서 인구가 늘어야 지금의 빈 상가도 여러 가지로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만한 세종시가 된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오피스텔도 지금 상황 때문에 안 짓다 보니까 주거비가 되게 올랐습니다. 공무원들 주거비 비싸서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지원도 하잖아요. 파견근무 지원금 지금 70만 원, 80만 원 올라가서 우리 다 세금이잖아요. 그런 부분, 인구 늘리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가공시 민감회에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려다 굶어 죽겠다는 얘기를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심의에 걸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같이 협의하여서 제발 결과로 도출해서 문제점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동, 방곡동, 지평동은 도시행정 지원 시설 중에 세종지방법원과 공공청사, 대학 캠퍼스, 공동 캠퍼스가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공동 캠퍼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강준현 의원님의 5년간의 노력으로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지방법원은 확정이 되었지만 개원 시기가 2032년 3월로 앞으로도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상가 공실 회수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당선되시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또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지방법원도 확정된 만큼 새 정부 임기 내 완공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지방법원과 별도로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인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게 행정법원도 세종시 내에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할 인프라가 확정됨으로써 상가 공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와 대학 캠퍼스 부지가 소담동, 방곡동에 입주를 한 지 벌써 8년이 넘도록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정이 되어서 상가 공실을 해소하고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마 이게 방안이 없거나 방법이 없어가지고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얼마나 규제를 개혁하고 속도를 낼 것인가, 그것은 공무원 마인드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6월 3일 대선을 치르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일단은 훼손된 청와대가 보수될 때까지는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그리고 100일 이내에 아마 청와대로 옮기되 임기 내에 빨리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 및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건립, 그다음에 이주와 관련된 밑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준현 의원님도 관련 TF 국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청을 통해서 우리 상가 공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굉장히 깊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분명하게 실천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와 인내를 가지고 와주셔서 고맙고요. 말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반드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